안녕하세요, 여러분. 87세 가정의학과 박정환입니다.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30년간 연구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은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 신장, 심장, 혈관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75세 조성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어르신은 평생 흰쌀밥과 국물 요리를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정상이 6 미만인데 비해 거의 10에 가까웠으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체계적인 식습관 개선에 나섰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김영숙 어르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달콤한 유자차를 드셨습니다.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하니 하루에 서너 잔씩 꾸준히 마셨죠. 그런데 점차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당뇨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차 한 잔이 뭐가 문제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유자차 속 숨겨진 당분의 위험성을 이해하신 후 즉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시력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뇨병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 특히 흰쌀밥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쌀밥은 우리의 전통 음식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도정 과정을 거친 흰쌀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있습니다. 흰쌀밥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급격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이는 설탕을 직접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쌀밥 한 공기가 우리 몸에서 각설탕 7, 8개 정도와 같은 혈당 상승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온 상태입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처럼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는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더욱 빨리 지칩니다. 결국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69세 윤태섭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후에도 밥만 조금 적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을 줄여도 여전히 흰쌀밥을 드셨더니 당뇨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발끝 감각이 없어지는 신경병증까지 나타났죠. 그 후 저의 조언에 따라 흰쌀밥을 현미와 보리가 섞인 잡곡밥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밥의 양을 줄이는 대신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과 각종 채소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발끝 감각도 서서히 돌아왔고 당뇨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흰쌀밥을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통곡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약 2주 정도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 보세요.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합니다.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4세 이분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흰쌀밥이 너무 밍밍하게 느껴져서 잡곡밥이 훨씬 맛있어요.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고집하며 건강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전통 음료들 속에 숨겨진 당분의 함정입니다. 감기 예방에 좋으니 유자차 드세요. 소화에 도움이 되니 식혜 한 잔 어떠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전통 음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유자차 한 스푼은 각설탕 1개 반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유자차를 탈 때 2~3스푼 정도 넣으시죠? 하루에 2잔만 드셔도 상당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78세 박순덕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3잔씩 드셨습니다. 천연 재료니까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정상이 100 미만인 것을 생각하면 165라는 수치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원인을 찾아보던 중 유자차가 주요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대신 무가당 생강차로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정상에 가까워졌고 한 달 후에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손발 저림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이는 유자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당분이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기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렇게 매일 오랜 시간 혈관이 고혈당에 노출되면 눈, 신장,
심장의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또한 액체 형태의 당분은 고형 식품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마시던 차는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무가당 생강차를 추천합니다.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필요시 꿀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계피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잔의 계피차가 혈당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당분이 전혀 없으면서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 작용을 도와 부종 관리에도 좋습니다. 루이보스티 같은 허브차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간식들, 특히 떡류와 일부 과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손자가 함께 먹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간식 없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들과 함께 간식을 나누시거나 오후 시간에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간식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간식들이 실제로는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떡류, 특히 인절미, 경단, 찹쌀떡 같은 것들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 포도, 감, 수박 등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것들이 젊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혈관이 고혈당에 더 오래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 손상이 누적되고 체내 염증이 증가하여 당뇨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80세 최말순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경 TV를 보며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당뇨성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한쪽 눈의 시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셨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간식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건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삶은 달걀은 완벽한 간식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냉장고에 삶은 달걀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언제든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염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소량만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한 번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스틱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피망 등을 스틱 모양으로 잘라 두시면 언제든 드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이 거의 없어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약간의 저지방 요거트를 디핑 소스로 사용하시면 맛도 좋아집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베리류를 추천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은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과일들입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강한 간식들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식사 방법 중 하나인 국밥과 찌개밥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식사 방법 중 하나죠. 맛있고 먹기 편하고 속도 따뜻해져서 좋은 식사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식습관이 당뇨 환자에게는 예상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식사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밥을 국물에 말면 거의 씹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천천히 먹을 때보다 빨리 먹으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오릅니다. 또한 인슐린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충분히 씹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국밥처럼 거의 씹지 않고 넘기는 음식은 이런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 메커니즘을 방해합니다. 더불어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곰탕, 설렁탕, 된장찌개 같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뇨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나트륨, 고지방 식이가 더해지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75세 이창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50년 넘게 매일 아침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당뇨 수치가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정상보다 많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이 어르신은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5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국물 섭취량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체중도 4kg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과 밥을 따로 드시는 것입니다. 국물에 밥을 말지 마시고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식사할 때는 TV나 신문을 보지 마시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드시면 만족감도 더 커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한 입 음식을 최소 25회 이상 씹어 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충분히 씹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5분 이상 가져보세요.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국물 섭취량을 줄여보세요. 국물이 아예 없으면 서운하시겠지만 평소 드시던 양의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식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녁에 배고프면 어쩔 수 없잖아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려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야식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 식사가 왜 특히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화합니다. 아침과 오후에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만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에 먹는 것보다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또한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들면 아침 혈당까지 높아져서 하루 종일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야식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7세 박영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밤 10시경 TV를 보며 라면, 과자, 과일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점점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기 시작했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취침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부터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신장 기능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도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낮에 훨씬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같은 단백질 요리와 각종 나물, 샐러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탄수화물은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여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이는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고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배가 고프다면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따뜻한 허브차를 드세요. 대부분의 경우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적인 실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접시 분할법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 비율만 지켜도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이 맞춰지고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를 지켜보세요. 이 간단한 순서 변경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식후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설탕이 많이 든 음료 대신 무가당 허브차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주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곱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에서 8시간의 깊은 잠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마다 당뇨 수치를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종합적인 합병증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증명해 보이셨듯이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70대라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밥 한 숟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 유자차 대신 생강차를 마시는 것, 인절미 대신 삶은 달걀을 드시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지켜냅니다. 71세 김태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3개월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제는 손자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겼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활기차요. 74세 이순자 어르신은 음식 맛이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편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싶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뛰어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가정의학과 박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